15년 후에 대한민국이라 빈집 수두룩해진다. 저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예, 전체 가구 수 추입니다. 제가 15년 후 빈집 수두룩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빨갛게 칠해져 있는 2039년을 보십시오. 2039년 2387만 가구입니다. 그리고 2040년을 보십시오. 2386만 6천 가구입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가구 수가 줄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2039년을 기점으로요. 2039년 가구수 증가율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0.06%가 늘어나니까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점이 2039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금이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15년이 남았죠. 15년 후부터는요.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 빈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2050년에 가면 가구 수가 줍니다. 마이너스 0.75%가 됩니다. 2284만 9천 가구가 된다는 뜻입니다. 와, 이것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저출생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저는 짐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부동산도 저는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시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전국에 이게 가구가 감소가 하는 시점에 빈집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2020년에는요. 빈집이 예상보다 많죠. 151만 가구예요. 굉장히 많죠. 그죠? 아마도 말입니다. 151만 가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그럴 겁니다. 151만 가구라는 뜻은 이게 뭐 분쟁이 있어서 집을 비워둔다든가 아니면 이사의 어떤 그 시점이 맞지 않아서 집을 비워둔다든가 그런 경우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가구의 151만 가구는 8.2%인데 바로 말입니다. 이사의 시점이 안 맞는 거나 혹은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심각한 걸 빼면 한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2%. 실질 비율은요. 실질 비율은 8.2%가 아니라 2%. 그러면 굉장히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2040년에는요. 지금 현재로 보면 239만 명, 9만 채입니다. 239만 가구면 여러분 이게 9.1%까지 올라가거든요. 실질로 가면 3.6%밖에 안 되지만 9.1%라는 건 2040년에 가면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빈집이라는 뜻이에요. 10가구 중에 한 가구가. 와우, 진짜 심각하죠. 2045년에 가면 확실히 10가구 중에 한 가구는 빈집이 됩니다. 269만 가구까지 올라가니까요. 그리고 2050년에 가면요. 10가구 중에 1.3가구가 빈집이 324만 가구까지 올라가니까. 결국 말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집값도 말입니다. 30년 새에 빈집이 114.6%가 늘어나면서 173만 가구가 늘어나면서 집값도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 지금 시장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저는 이거 여러분 우리가 가벼이 볼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산 중에 부동산에 들어있는 자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말입니다. 예. 지금 저출생이 계속되잖아요. 2023년에 저출생은 합계 출산율이 0.7입니다. 0.7이라는 것은요. 여성 한 명이 평생 말입니다. 0.72명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역대 최저이고요. 세계 최저입니다. OECD 평균이 1.58명인데 대한민국은 0.72명. 그 정도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침몰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개선이 되긴 되겠죠. 그리고 획기적으로 개선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보면 최악의 상태. 그것은 말입니다. 빈집을 더 늘릴 수밖에 없고요. 당장 말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도 점점 줄어가고요. 이게 저출생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만큼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경제가 위축되면 당연히 부동산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뭐 일본과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은요. 결국은요. 여러분 이 말 명심하십시오. 똘똘한 한 채만 뜰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부동산은 똘똘한 한 채가 중요하다. 이제는요. 점점 사는 지역까지도요. 이게 그렇게 변해갈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위성도시 많이 만들어 놔서 베드타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유령도시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위성도시를 만들 때 자족형 위성도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보다 최악의 수준으로는 안 가겠지만 지금 현재 지표를 보면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 생각 반드시 합니다. 이제 그만큼 말입니다. 예, 저는 제가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은 지금 들쭉날쭉 하면서 우상향의 기운이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뭐 중기적으로 부동산을 보면 부동산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공급이 그만큼 덜 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제가 드려왔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급이 그만큼 못 따라가지고 돈을 계속 풀 때 집값은 폭등한다. 이 말도 성립이 됩니다. 그렇지만 더 장기적으로 2015년이면 15년 후에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5년 후가 되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저출생이 지금처럼 계속 된다면요. 전제가 그겁니다. 지금처럼 저출생이 된다면 지금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산 포트폴리오 반드시 저는 잘 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의 어떤 내용을 보면 퍼주기가 많거든요. 퍼주기가 많다는 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이야기고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고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출생률이 감소하니까 집값이 떨어진다는 생각 반드시 하시고요. 또 정관진 TV를 보시면서 그때 또 변하는 상황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부동산도 이제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많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 말씀 지금 강조해 드립니다. 또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거는 분석을 해드리겠지만요.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